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6시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오늘서부터 약 일주일 후서부터 20일 정도 후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단가 이하로 떨어져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물건은 물건이 좋아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샀을 때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 물건 자체가 좋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르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시라 이런 뜻입니다. 지르지 말라는 뜻은 먼저 가격을 넘지 말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70%, 또 한 번 떨어지면 49%까지 떨어지는데 욕심을 내서 49%까지 떨어진 것을 70%까지 넘겨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매매로 내놨을 때 팔리는 부동산과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는데 내놨을 때 안 팔리는 이유가 뭐죠? 안 팔리는 이유. 안 팔리는 이유는 가격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가격을 낮추기만 하면 다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도 금매 가격이다 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 경매로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낮게 사서 예를 들어서 49%까지 떨어진 것을 55%에 사서 실제 가격, 감정 가격의 70%나 80%에 매매로 내놓으면 사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너무 좋으냐 나쁘냐는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을 낮게 사서 낮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대부분 제가 고르는 것 중에 이 다섯 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이 물건 설명하기 전에 원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분 경매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뭘 산다는 얘기죠? 뭘 사는 거예요? 사용의 권리를 사는 거죠. 네. 지분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같이 여러 명이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는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우리가 싸게 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좀 싸게 팔고 나오자는 것이 지분 매각인데 따라서 반드시 지분의 핵심은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분 매각의 핵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건물을 제외.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하나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어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게끔 되면 건물 가격도 떨어지고 땅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 땅이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매입을 하고 건물도 땅 주인과 다르다 보니까 건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따로 매입을 해서 무게를 건물과 땅 주인을 같이 만들어서 만들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땅과 건물을 따로따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반값 공장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다, 상가다, 땅이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장을 사서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야 되냐 생각을 하고 공장을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장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땅은 투자를 하거든요. 땅을 투자해서 땅을 30만 원에 주고 사서 60만 원에 팔으려면은 우리가 보통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그러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게 뭐죠? 땅을 내가 사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하면서 팔아서 30만 원 주고 사서 6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뭘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땅에다가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게끔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개발하는다는 뜻인데, 공장은 이미 개발 인허가가 다 받아 있죠. 기반 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죠. 전기 들어와 있죠. 수도 들어와 있죠. 도로 만들어져 있죠. 배수로 만들어져 있죠. 기반 시설이 다 들어있는 땅을 공장에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건물을 보지 않고 땅 가격만 떨어져서 반값으로 떨어졌을 때에 건물은 생각하지 말고 땅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반값 공장입니다. 자, 네 번째는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려면은 농지증을 해줍니까 하고 먼저 가서 물어보게끔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해준다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죠. 근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면 사장님 투자해야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해준다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 말씀드리는,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하든지 뭘로 해서라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내가 사는 걸 더 샀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지는. 그때 회사한도 연금으로라도 살 수 있다 그러면, 회사한도 맞으면 내가 팔다 못 팔으면 연금으로라도 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제가 지금 농지 연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맹지 토지입니다. 맹지 토지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맹지 토지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즉, 하지만은 어떤 땅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높이는 것인데, 맹지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맹지 토지락도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지적법상 도로는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 난다 그러면 맹지락도 아무 문제가 없이,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맹지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제가 맹지의 토지에 투자하는 걸 고르는 것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맹지를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15개를 가지고 와서 추천하는데 전부 다 이 5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추천 물건을 하고 나면 다음 달에 또 두 번째 금요일 날 또 추천 물건을 갖고 오거든요. 오늘 물건은 좋고 다음 달 물건은 나빠요? 똑같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물건이 아닙니다. 국내 물건은 수천 개가 매일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물건을 한 열 몇 개만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저는 제 목적은 뭐냐면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낙찰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입찰에 들어갔다가 떨어지면은, 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야, 버스를 놓치니까 기무진이 오더라. 이러한 마음으로 다음부터 기약을 해야지, 욕심을 내서 질러서 낙찰을 받는 순간에 낙찰은 받을 수 있어도 수익을 보는 거는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경제가 2,000불, 3,000불에서 5,000불, 10,000불 올라갈 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던 시대와 지금 10만 5천 불인 시대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일부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는 기다려서 부동산 투자하는 시대는 지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감정 가격에서 문제가 있어서 반가격으로 떨어진 것을 사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현 감정가보다 좀 더 싸게 팔고 나오자고 하는 것이 제 이종실의 특수경매 목적이고, 이런 부동산만 골랐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부동산을 골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더라고. 지저분한 것만 많이 고를 수 있네요. 아니, 지저분한 것만 고르든지 깨끗한 걸 고르든지, 나는 부동산 자체가 좋고 나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고르거든요. 그러면 돈이 되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에요?
갈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즉 제가 오늘 낙찰을 받는 방법과 권리 분석을 해드린 것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고 나온다 하는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추천하는 것은 이런 물건은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시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 얘기가 100%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도 한번 더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근처에 가서 몇 가지 확인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확신이 들었을 때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매물건은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내가 돈이 있을 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욕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좋은 물건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골라내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천 개의 물건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다 권리 분석을 했다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떨어졌구나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여기 보면 문의해갖고 여기 보면 4444-2069로 나와 있죠. 010-4444-2069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죠. 010-4444-2069입니다. 010은 제가 뺐습니다. 4444-2069로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는데 전화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못해요. 왜냐면 저도 그 물건을 보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운전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물건 보자면 어떻게 답변을 하냐는 얘기죠. 전화로 물어보지 마시고 문자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보고 물어본 걸 다 물건을 확인해 보면서 문자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문자로 답변을 줄 땐 전화하셔도 돼요. 왜? 내가 컴퓨터 앞에서 그 물건 다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전화로 교수님 저 얘기했는데 이번에 어디 그 물건 있죠? 그거 뭐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낙찰 받는 것은 이번에 우리 보면 이거는 낙찰 받으면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 받고 해결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사실은 한 40%만 완성한 거예요. 나머지 60%는 저한테도 항상 문자로 또는 질의를 하셔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낙찰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컨설팅 비용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컨설팅 비용으로 1년 동안 120만 원 다 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따로 절대로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